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제35차 경제사회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33차 경제 강론은 국가 지도자의 통찰력, 세계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이사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시장이 얼어붙고 축소되는 그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축소되면은 고용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 창출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물가가 높아집니다. 물가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저축 부분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고서 내 가족을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줄입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잘 안 되고,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놓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략을 하는 그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참 좋지 않은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부채, 그리고 사적 부채라든지, 그리고 기업 부채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1134조 억에 달합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수해로 우리 경제가 이 어려움에서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를 종결하고 공기업을 축소,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서 물가고를 잡아야 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기사년 가뭄, 그리고 4.15 태풍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그때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6.25 남침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해마다 겪는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댐 건설, 치산치수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수해에 복구비를 사회단체 지원금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지도자가 또 나와야 됩니다. 어렵다고 최고 추경 예산이나 잡고 말이지, 국가 부채를 늘린다면 1134조의 그 버거운 부채를 갚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 아니라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성공한 공정을 없애버리고, 또 정치가 바뀌어서 5년 동안에 60년간 쌓아온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경제 민주화, 그런 회개한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막았습니다. 지금 50대 대기업이 거의가 이자도 많은 무역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 반도체까지도 적자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22.5조 GDP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무너진다면, 무너질 리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단단하게 이게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안 하면 몇만 개의, 몇십만 개의 우리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품해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비가 이렇게 얼어붙고 하면 자영업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불신으로 해서 외국은 나라가
흔들리고 불신하면은 돈을 빼갑니다. 그런 현상까지 우리는 걱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현상까지 온다는 것은 순간입니다. 왜 국민이 엉터리 같은 이런 개딸 같은들이 나라를 갖다 발들고 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윤석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어이, 개딸들아, 들어봐라. 너가 진짜 한번 눈 감고 들어봐라.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잖아. 이번 나토 다자 예고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130조 억의 전쟁 복구를 우리가 선점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그 전쟁 중에 위험에도 무릅쓰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표이사 윤석열 대표이사는 달려가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엉터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더 기분이 나쁘고 더 이해 못할 것은 산업 1세대부터서 2세대까지 해서 그래서 살마친 산 70일까지 살만 386 세대까지도 우리나라가 무슨 영국이나 미국이나 통일된 나라로 착각하고 말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셀제에 나간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촛불 시위를 다시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예, 아무리 말이지 나쁜 참 내 욕을 하려도 나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죠. 과거 우리가 소고기 사태라든지 겪으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물렁한 정치가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요, 물러 빠지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서 나라를 살리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조기에 실현시켜서 융화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는 전쟁 복구에 뭐 댐 공사, 교각 공사, 그리고 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얼마든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리비아 전쟁 보고 리비아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전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전이 좀 안정이 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1000조 이상은 리비아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770년대부터서 리비아 사리아 판문 프로젝트에 내가 방송을 통해서 했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녹색혁명, 리비아는 이미 가다피는 죽었지만 가다피가 이미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치만 안정되고 사회만 안정되면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우리 1300조 억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참여에 우리는 탐을 내야 되고 적극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백불 시대에 자식들이 유학까지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성공을 한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말이야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돈 말이지 포퓰리즘 국가를 망하는 줄 알고 마구서는 말이야 돈 말이야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거기에 홀딱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산업의 시대가 기성세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복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는 원자력 사업 복구, 그러게 댐 건설, 그 다음에 파괴된 도시 인프라 구축에 1,300억 그 억불이 이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빠르게 세계에서 제일 재빠르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대표이사 윤석열 대표이사가 같지 않습니까? 왜 칭찬을 못하는 망정 그렇게 합니까? 정치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는 세계 각곳에서 도전하는 기업인 또 도전 정신으로 우리는 개척에 나서야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토대로 다음 주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사회단체에 나가는 국가 지원비를 전량 수혜 복구비로 전환하셔가지고 더 이상 현 정부가 비를 더 이상 늘어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건비 종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으로서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